안녕하십니까. 벡터코리아 인베디드 사업부에서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주국선 매니저입니다.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다빈치 컨피그레이터 프로의 옵션 CI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개발 프로세스에 에자일과 같은 새로운 개발 방식이 적용되면서 옵도사 개발 프로세스에서도 CI, 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 CD, 컨티뉴스 디벨로먼트와 같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벡터에서는 옵도사 개발 도구인 다빈치 컨피그레이터 프로의 옵션 CI라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여 이러한 개발 방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옵션 CI라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개발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CI라는 기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개발 방식에서 적용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옵션 CI의 기능에 대해서 워크플로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 따라 다양한 개발 환경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옵도사 개발 기준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개발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경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설계, 구현하는 제어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담당을 하게 되고 다빈치 디벨로퍼와 같은 개발 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테그레이터의 경우 주로 베이직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게 될 거고 옵도사의 BSW 모듈이랑 RT 설정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구현해 놓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BSW와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게 되는 툴은 다빈치 컨피그레이터 프로와 같은 BSW 컨피그레이션 툴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테스팅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V버추얼 타겟과 같은 PC 기반의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스포팅하고 카누를 이용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타겟 보드를 사용해서 위와 같은 인테그레이션과 테스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의 설계와 로직을 주로 담당을 하고 인테그레이터는 BSW 관련 설정 및 어플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담당해서 이처럼 역할이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자일 개발 방식과 같은 피처 단위, 즉 기능 관점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워크플로우의 경우에 이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 방식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인테그레이터, 테스터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능 구현 관점에서만 집중을 하게 되고 이 프로젝트 멤버로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어기의 기능 구현 관점에서 개발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멤버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어플 개발에 필요한 베이직 소프트웨어 설정 그리고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까지 기능 개발에 필요한 일련의 업무를 쭉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개발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컴포넌트 단위 개발 방식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BSW와 독립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진행이 가능한지 이런 필요성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인테그레이션이 늦어지게 되면 결국에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늦어지게 되는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피처 단위의 개발 방식에서도 이런 각각의 피처를 개발하고 각각의 피처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계속적인 통합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통합 과정이 이제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서로 다른 개발 방식에서도 DBC나 진단 DB와 같은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인풋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이런 프로젝트를 앞단에 먼저 설정을 하고 통합 자동화 기능이랑 컨텐츠 인테그레이션을 이용해서 브랜치를 사용하는 것 같은 에돗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 CI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설정 자동화 그리고 RT 설정이 제외가 되면 결국 최종 인테그레이터의 통합 관련 업무가 단순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빈치 옵션 CI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컨피그레이터 프로 옵션 CI는 이런 두 가지 플러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러그인들을 이용을 해서 앞단에 통합된 환경을 먼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제공을 하고 이런 통합 자동화 기능과 이런 통합 자동화 기능을 로컬 PC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그리고 서버 단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들이라는 플러그인과 다빈치 컴퓨터 5 플러그인으로 기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그래들이라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레이션 시퀀스를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부르는 이 시퀀스들을 설정을 하게 도와주는 플러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빈치 컴피그레이터 5의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오도사 LXML들을 설정을 하고 또는 이런 LXML 설정들을 이제 이 플러그인 5를 통해서 설정 자동화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기능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옵션 CI가 어떤 워크플로우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빈치 컴피그레이터에서 이 옵션 CI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BSW의 초기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루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과 RT 설정을 제한 이 BSW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 또는 이런 BSW 설정과 더불어 이 하드웨어 불인 것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 스타트업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까지 같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 루트 컨피그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기본적인 태스크 매핑들은 수행이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포트 매핑이나 데이터 매핑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랑 루트 컨피그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옵션 CI가 이 베이직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연결해준 RT 설정을 자동으로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RT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리케이션 쪽에 따라 이 BSW 쪽 설정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옵션 CI가 전체적인 통합 과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옵션 CI는 이 그래들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을 위한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설정을 하고 해당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인테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은 이 라이프 사이클 태스크랑 워크 스텝 태스크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저가 내가 필요한 업무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저 디파인 태스크를 생성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파이프라인들은 이런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냥 관계가 있는 것들,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이 진행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옵션 CI를 이용을 해서 다빈치 컴피그레이터 프로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 파일을 손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스크들을 설정을 해서 이 다빈치 컴피그레이터 프로에 이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간편하게 업데이트하고 손쉽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유저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이런 옵션 CI에 아까 보셨던 파이프라인 쪽에 이런 시퀀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 시퀀스 안에서 수행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서버 단에서 이 별도의 리파지토리 서버를 이제 빌드 서버랑 같이 운영하는 환경에서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최초의 루트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 이런 루트 컨피그레이션을 리파지토리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리파지토리에 업로드한 루트 컨피그레이션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제 불러와서 자기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해당 설정을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가 된 이후에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이제 트리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의 빌드 서버나 리파지토리 서버에 들어가 있는 이제 다빈치 컴피그레이터 옵션 CI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인테그레이션이 트리거가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최초에는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과 코드 제너레이션과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되고 카드랑 같이 묶여서 테스트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TA 같은 툴, 타이밍 아키텍처 툴이나 이제 스코어 같은 검증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별도의 이런 스텝들을 추가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인테그레이션 쪽 파이프라인 관리하는 쪽에서 유저 디파인 파이프라인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2명 이상인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병렬적으로 이런 개발 단계가, 개발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테그레이터가 최초 루트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마스터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마스터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 어플 개발자들은 이 해당 마스터에서 바로 작업하지 않고 자기가 개발한 피처 단위로 각각의 이제 브랜치를 생성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발의 각각 브랜치를 통해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이 어플리케이션 1번 개발자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돼서 자기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이제 통합을 하게 이제 트리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옵션 CI 쪽에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되고 이 마지막 검증 과정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제 별도 에러가 경우 이제 마스터 쪽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 새로운 DBC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DBC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통신 쪽 관련된 것들이 새로 업데이트가 될 경우에 이 인테그레이터가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설정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BSW 설정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BSW 설정을 업데이트를 해서 문제없이 인테그레이션이 실행이 됐는지 옵션 CR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쭉 하게 될 거고, 이제 마지막 검증을 거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새로운 루트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루트 컨피그레이션이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이번 개발자가 개발이 완료한 이후에 소프트 컴포넌트를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려고 트리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테그레이션과 검증 그리고 새로운 루트 컨피그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이 새로운 루트 컨피그레이션이 있다라고 이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알림을 받고 이 옵션 CI가 다시 한번 이런 인테그레이션 과정을 쭉 거치게 돼서 마지막까지 검증 확인을 한 이후에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랑 새로운 루트 컨피그레이션이 문제가 없을 경우에 마스터 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쪽에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 과정이 이제 개발자 2명이 같이 병렬적으로 개발이 쭉 수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다빈치 컴플리트 옵션 CI 새로운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툴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신규 개발된 기능이다 보니까 다빈치 컴플리트 프로 같은 경우 버전 5.2 이상 그리고 마이크로사 칩의 R23 이후 버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벡터 여러 툴체인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V 버추얼 타겟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2.0 이상의 버전이 필요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타겟 보드 기준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벡터 캐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 이상의 버전을 이용해야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파이프라인 쪽에 같이 구성을 해서 이 테스팅까지 같이 자동적으로 동작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CI, 옵션 CI에는 CI 툴체인 쪽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CI 개발 환경, 젠기스가 제일 유명하죠. 젠기스와 같은 별도의 CI 환경을 구성하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CI 환경은 이제 직접 하시거나 이미 이제 구축된 CI 환경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드렸던 이제 그래들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한 그래들 프레임워크이 6.8 버전, 그리고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60.8 버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다빈치 컴플리트 옵션 CI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간략한 설명뿐이었지만 다음번 발표 기회 때는 간략한 데모까지 준비를 해서 옵션 CI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여러분께 실질적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